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합리적 선택과 경제체제 마지막 편입니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경제체제, 경제 문제의 의미, 경제 주체가 경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모든 사회에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의 문제겠죠. 세 번째,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체제의 의미. 아까는 경제 문제의 의미를 읽었고 지금은 경제체제의 의미입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 제도나 방식이다. 다시 한번 경제체제란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 제도나 방식이다. 경제체제의 유형. 기본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에 따라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계획경제체제는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움직인다. 또한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며 명령, 통제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에 시장경제체제란 사유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그리고 시장 거래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죠. 자, 여기 사유재산 제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관리 또는 사용,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경제체제 유형 마지막으로 혼합경제체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혼합된 경제체제이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혼합경제체제를 선택한다. 자, 혼합경제체제 보충 설명.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외부 효과, 공공재의 공급 부족과 같은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었고,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낮은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정부 개입을 인정하는 혼합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는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 우리 아까 알아봤었죠. 세 번째,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 인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는 개인 소유 허용, 개별 경제 주체, 시장의 가격 기구, 개인의 이익 추구, 경제적 동기 유발로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나친 경쟁이 있고 빈부격차가 일어난다. 또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 소유, 국가가 주체이고 국가의 계획과 명령으로 해결을 하고 국가의 명령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비효율성이 있고 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자, 우측의 자료 해설 짧게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 제23조는 사유재산 제도의 인정과 함께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규정하며 제34조와 제119조의 2항은 시장의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제126조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다.